자, 이번 시간에는 PSST 사업계획서 양식 중에서 기본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또는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고객과 시장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과연 시장에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고객들이 불편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구현해냈을 때 고객은 거기서 혜택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에 내가 만든 제품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고객한테 만족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찾는 부분들이 바로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어떤 혜택과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의 경쟁자 또는 이 제품의 경쟁자, 경쟁 서비스는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차별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킬지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바일을 앱을 기반으로 하는 오토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등등의 어떠한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며 내가 만든 이 서비스는 누가 활용하고 또 누가 이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은 어떻게, UX나 UI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들을 얼만큼 간단하고 간편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개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시고요. 그래서 해결 요인을 요인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정한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고요. 나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렇게 해결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고객의 혜택과 고객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스탬퍼라든가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식들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도출해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시킬 것인가,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차별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고객들이 입고 있는 잠재의식을 찾아내서 그 잠재 욕구를 얼만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에서 문제를 찾는 것들이 저는 더 적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술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기획해 나가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그 개발 추진 경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작년도는 없고 올해부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추진 경과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또는 이러한 제품들을 고민해내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즉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팀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개발했던 이력, 개발하고 있는 내용 등등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단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고민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명시해도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일단은 정치, 법제도라든가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회사나 고객 또는 경쟁관계 속에서도 이 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학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제품의 형성에 있어서는 BCG를 좀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얘가 돈을 벌어주는 사업인지 도구인지 아니면 스타인지 등등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문자에 관계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SMS로 문자로. 근데 SMS 문자로 발생하는 시장이 상당히 경쟁도 낮아지고 폰에서 보내는 부분들이 무료로 발송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 제도상으로는 은행이나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문자 발송은 반드시 문자를 보내야 돼요. 카카오톡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시장은 얘가 도구는 아니고요.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스타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역할이라든가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 그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진입할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장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요. 어떠한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예를 들어 배달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왜 배달료를 줄일 수 없는 것인지, 왜 가맹점들은 저렇게 많은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하고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해결할 거야. 어떻게든지 라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학습하고 노력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솔루션, 즉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 해결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개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발 목적을 저희가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업 아이템을 그냥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고객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알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개발을 해낼 것인데 그 최종 산출물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인식에 있어서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제시했을 때 어떠한 혜택들을 고객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 대한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내가 여주차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을 때 그 여주차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주차를 마시는 당뇨 환자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한다거나, 배달앱 서비스가 내가 만들었을 때는 배달료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고객들은 배달료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죠. 2,500원대에서 4,000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배달료를 안 받았을 때 고객이 가져가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배달료를 안 받았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운영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고객한테 제시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차별적인 요소로서 우리들의 지속적인 수익화도 가능하고 또 고객도 만족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STB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을 짧게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목표 시장에 접근할 것이며 그 목표 시장에 접근했을 때 예를 들어 그 고품질의 고가격대로의 포지셔닝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시장 위치화 등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적 시장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화 시장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뉴스 그리고 통계 자료, 정부의 정책 자료 등등을 통해서 예측하는 시장, 예를 들어 남성 화장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남성들이 진짜 화장품을 쓰는 것인지, 남성들이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은 10대가 쓰는 것인지 20대가 쓰는 것인지, 우리 40, 50대는 안 쓰는 것인지, 아저씨들은 목욕탕 가면은 로션 한 번 바르고 끝나죠.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미백까지도 가져가는 화장품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될 것이고 나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하고 있는 40, 50대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 40, 50대 중에서도 아주 생소한 남성 시장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20대 피부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시장을 들어갈 것이냐 등등. 그렇다면 그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성분의 제품들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 시장을 보니 그 시장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뭐 아니면 50억짜리 작은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에 따른 나의 어떤 입장들을 정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과 제품을 놓고 시장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I까지 모든 것들은 우리는 전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현대자동차가 전체 시장을 고려하는 것이냐, 전체 고객과 전체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CEO들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고퀄리티의 제품은 C시장일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제품도 상당히 우월한, 그렇게 그 제품별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전체 시장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없고, 또 전체 시장을 가져가는 10대에서 50대까지 그 저렴한 제품에서 비싼 제품까지를 놓고 제품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알아봤을 때는 단일 세분 시장이라고 해서 A냐, B냐, C냐 또는 복수 세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전문화시키는 경우를 가져가는 것들을 복수 세분 시장이라고 하고요. 어떤 타겟 고객, 10대다, 20대다 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시장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선택 전문화라는 것은 A와 F, E와 H를 고르는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단일 세분 시장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는 D 시장에 갈 거야. 그러니까 20대 고객에 좀 저렴한 제품으로 갈 거야. 또는 나는 C 시장으로 갈 거야. 아주 높은 50대 연령에 아주 고가의 가치 있는 제품 시장으로 갈 거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창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시장을 정할 때는 단일 세부 시장으로 정하는 것들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명확한 고객의 페르소나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할 때는요, 좀 더 앞서 말했듯이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성장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시장이 성장 안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2, 3년 전에 대만 카스테라 사태가 있었듯이 모든 것들이 되게 시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 망했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성장성과 더불어서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야 우리의 사업은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경쟁 관계가 좀 분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없는 나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고객을 교육시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고객은 그 제품이 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경쟁 제품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경쟁 제품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지는 차별적 요소만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고객들은 이미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쓰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과연 내 제품을 쓰고 돈을 마땅히 지불했는데 그로 인해서 혜택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장을 성장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상당히 긴데요. 앞서 얘기한 부분들을 쭉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제품이 시장에 있느냐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이 개발한 제품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